자, 희곡이야. 희곡의 갈래적 특성 확실하게 알죠? 음, 저 소설하고 희곡의 공통점은 둘 다 뭐야? 갈등 중심의 문학이죠. 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야? 소설은 서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희곡은 서술을 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서술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요약 정리할 수 있고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서술을 못하니까 이거는 인물의 성격이 무조건 뭐야? 간접 제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현재형 문학이야. 현재형 문학이라는 건 이해되죠? 네. 왜 현재형이야? 거기 지금 바로 연기를 바로 하고 눈앞에서 있으니까? 이루어지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원래는 무대 공연을 전제로 쓰는 거야. 무대 공연을 전제로 쓰는데 그 요즘은 무대 공연을 생각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갈래 정리 한번 합시다. 단막극이라는 게 뭐예요? 희곡은 뭐와 뭐로 돼 있어요? 막과 장으로 돼 장. 있어요. 시나리오는 씬 넘버 뭐 이렇게 요게 뭐야? 연극이고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요? 시나리. 씬 넘버 장면 번호로 됩니다. 그럼 막과 장이라는 게 뭐예요? 막은 이렇게 연극 넘어가는 무대가 거. 있으면은 검은 커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을 음, 내려버려. 이 커튼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다? 안에서 막 무대를 준비해요. 바꾸고 그래요. 막 준비하죠. 그래서 막이 더 큰 단위이고 장은 그거보다 작은 단위인데 이거는 단막극이야. 그럼 단막극이면 뭐예요? 무대 장치를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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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 그 다음에 실험극이야. 요 내용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실험극이라는 거는 아니 하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서 넥타이도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고 구두도 뺏어가고 막 이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 안 네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실험극이다. 이런 거. 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비판을 할 목적으로 실험하는 형식의 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희극, 웃음이 나오겠죠. 뺏길 때마다. 그 다음 비판, 뭐를 비판하겠어요? 응? 음. 소유를 추구하는 거. 지금 주제가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저 사람 자동차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거야, 그거? 네. 왜 아니야? 어, 돈으로 주고 사서? 돈으로 주고 사서. 그거보다는 근원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 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도 죽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 네. 빌딩을 가지고 있어. 죽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게요. 소유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수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소유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는 건 없어요. 빌린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언젠가 음, 내가 죽으면은 이거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의 본질, 이거 전부 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뭐 한 거예요? 빌린 빌린 거. 거죠.
맞아? 그러면은 네. 남자가 지금 뭐 돈이 없든지 해가지고 빌리겠지만은 모든 거 다 뭐야?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내 거 소유물로 돼 있어도 그거는 궁극적으로 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거 읽어보니까 이 여자처럼 진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희들은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 아니요. 안 할 것 같지? 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현대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어느 저택입니다. 응접실이야. 그러니까 이 배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단막극. 단막극이 되는 거죠. 제재는 한 남녀의 결혼담이고 특별한 무대 장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쉽겠지. 그 다음에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극이에요? 실험극. 실험극이에요. 실험극.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연극 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객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원래 서양 연극은 어때요? 여기서 공연하고 객석에서는 뭐야? 박수만 치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등장인물이 관객하고 말을 주고받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마당놀이나 이런 거예요. 마당놀이나 가면극은 특별한 무대가 없어.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은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면 이게 무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속 공연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해요. 그 다음에 관객하고 악공하고 말을 주고받고 이럽니다. 여러분이 봉산탈춤 2학년 때 배우면은 우리 민속 공연의 특징이 뭐야? 특별한 무대가 없고 뭐야? 악공하고 관객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극 끝난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왜 많이 갔냐? 연극 끝난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갑니다. 음악에. 그럼 관객들도 이렇게 뒤따라서 같이 춤추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한바탕 춤을 춘 다음에 뭐야? 술과 안주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연 많이 보러 갔어요. 아주 좋아. 그죠? 이런 게 서양 연구에는 사실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뭐야? 구분이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객 구분이 안 되니까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이런 것도 네. 실험극적인 요소예요. 맞아? 네.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가난한 사기꾼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물건을 빌립니다. 명품으로 다 해놨겠지? 남자는 여자를 딱 보아서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뭐야? 빌린 물건을 어떻게 돼? 하나씩 빼앗겨요. 빼앗깁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청혼을 해요. 근데 남자가 뭐가 됐어? 빈털터리가 됐지. 그러니까 여자의 엄마가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라 하겠어? 만나지 말라고 하겠어? 만나지 왜? 마라. 고생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작별 인사를 했는데 남자가 소유의 본질 다 빌린 거예요. 헌신적 사랑의 중요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진심을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건데 여자는 이 진심을 느끼고 청혼을 받아들여서 함께 결혼하러 갑니다. 연극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못하지. 네. 근데 차은우가 해요. 왔어. 그러면은 할 수 빈털터리야. 있어요. 그럼 할 바로 거야?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결혼해? 네. 알았어. 역시 재산보다 더 내가 돈 벌을 수 있다 이거지.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차은 얼굴이면은 응.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돈이 따라올 거다. 차은우 정도 얼굴이면은 저기 네. 뭐 모델 시키고 연기 못하면 모델 시키고 응? 맞아요, 맞아요. 노래 못하면은 춤이라도 추게 한 다음에 에이, 근데 그쵸. 이 애가 돈을 안 벌어와 아예 벌 생각이 없어. 제가 물어야죠.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벌어서 차은우 먹여 살릴 거야? 오케이 알겠어. 역시 재산보다는 뭐다? 얼굴이다.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 웃는 거 맞아요. 봐. 아니, 너무 맞는 말이어서. 삐돌이라 했지. 자,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사기꾼이 이 아이가 쓴 이야기 책을 낭독합니다.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뭐예요? 빈털털이에요. 빈털털. 그래서 부자로 보이도록 뭐 빌렸어? 저택, 모자, 넥타이, 명품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립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돌려줘야 될 것. 맞아요? 네. 이게 소유의 본질이에요.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거. 어쨌든 그러나 정해진 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 소유라는 거는 다 뭐다? 빌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남자는 이야기 속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만나자마자 너무 이쁜 거야. 응? 귀인이하고 형이처럼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청혼을 하고 여자는 청혼에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전개 부분이야. 정신 좀 드시니까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부자라는 건 꿈에도 못 꿨다. 뭐에 알려진 대로 정보가 뭔지 보이네. 알아요? 그거 편지? 정보는 예를 들어서 뭐야 탁수쌤 위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자 수대로 돈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됐어요? 이틀이나 사흘 뒤 뭐 일주일까지도 걸려요. 근데 이거 정보라는 건 급하게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그럼 우체국에 가서 정보를 치고요. 그 정보 친 거에 따라서 금방 정보를 친다고 그래. 금방 소식을 듣죠. 타수쌤이 위독하구나. 내가 문병을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정보예요. 지금은 뭐 카톡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뭐 텔레그램도 있고 엄청 많은데 정보 쓰겠어요? 안 쓰겠지. 이거 글자 수대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정보에 들어왔더니 어떤 저택? 어마어마한 저택.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어려움 마시고 두려우세요. 황홀해서 망설였건다. 자, 여기요.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뭐를 통해서 서술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자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남자 보기 전에 뭐만 보고 저택만.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 이거 뭔지 알죠? 돈이면 네. 다 돼 이런 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작품이다. 비판? 저택이야. 근데 안에서 차은우가 나와. 그러면은 황홀한 게 아니라 이제 난리 나겠지. 저택이야. 선생님이 나와. 그럼 실망하겠지. 좋아요. 지금 이제 보기도 전에 어땠어요? 저택만 보고도 황홀한 걸 느꼈으니까 물질 만능이다. 맞아요? 아, 그랬어요? 정보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빈털터리 같으면 뭐야? 돌아오고 부자면은 뭐해라? 그러면 이 엄마의 가치가 뭐예요?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이지. 그러면은 여자의 어머니가 중시하는 결혼의 조건은 뭐예요? 외면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 오른손은 왜 들어요? 뭐 하는 자세야? 혼자? 맹세. 그래서 어머니 말을 중시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네. 오른손을 들다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물 좀 남았으니까 다 마셨는데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서 물 다 먹었다고 뭐라고 그래. 자, 하인. 얘가 보조적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다 회수해 가버립니다. 대사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뭐를 풀어내요? 넥타이. 그러면은 넥타이를 뭐해? 회수하는 거죠. 빼앗는 거죠.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지만 억세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어떤 동작? 기계적인. 기계적인 동작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화났다든지 후련하다든지 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당연히 어때요? 놀라겠죠. 다투는 이유는 뭐야? 남자는 더 오래 빌리려고 하지만 하인은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왜들 그러시죠? 씩씩거리며 웃고 있다.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이게 표현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지? 빼앗긴 거지. 네. 근데 그거를 넥타이가 떠나갔다고 표현을 하지. 네. 혹시 학교에서 이게 주계획이 전도된 표현하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주인 주자고 손님 객자예요. 그러면은 넥타이가 떠날 수 없지. 네. 근데 넥타이가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란다. 네? 놀랄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난 것뿐이다. 그럼 뭐냐면은 남자의 깨달음인데 소유의 아까 뭐였어요? 본질하고 진정한 사랑이지. 주제가. 소유의 본질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죠.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의 대사, 남자의 대사 뭐야? 시간이 지나간 것 뿐이다. 요랬죠. 그러면은 남자가 소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소유한 모든 거는 뭐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주,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으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만약에 현이가 강남에 빌딩을 하나 갖고 2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귀인이는 어떨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화나? 졸라 부러워 이러겠지. 그런데 이제 그 철학자나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뭐다? 본질적으로 빌린 것이다. 왜요? 영원히 내가 그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가장 극단적인 예는 뭐 하니까?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게 내 거 아니지. 네. 이게 소유의 본질이라고 쓰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안심하십시오.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며. 말도 안 되지? 겸연쩍은 더 바라보고 관심 들고 그건 그렇고 어머님 재미난 분이시군요. 어머니한테 뭐가 생겼어요?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너구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니까 지금 이제 말을 돌리려고 하죠. 여자의 관심을 뭐 하려고? 돌리려. 관심을 돌리려고 나 어머니한테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쳐다만 보고 있지 여자가. 그래서 뭐예요? 넥타이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엔 관심. 왜 빼앗겼죠? 하인을 훔쳐요. 그것도 난폭하게. 하인이 어떻게 뺏어갔어? 난폭하게. 힘으로 막 다투었죠 아까.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은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금 계속 누구 이야기? 어머니. 당신 어머니의 성품. 소유에 대한 의식 한번 봅시다. 남자는 뭐야? 가진 게 없는 남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빌려서 맞선 볼 여자를 정합니다. 여자는 어머니 말을 따르고 부자인 거에 뭐예요? 황홀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살아가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뭐하고 있다? 평가하고 평가. 있다. 우리는 소유의 정도에 의해서 평가하니?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되돌려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인에게 큰 소리로 요거 지문이 나오면은 이 잘 틀릴 수 있어요. 지문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여봐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까치발 듣고 그의 뒤에 속삭인다. 그는 누구예요? 하인. 하인에게 여봐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빌려줘 안 빌려줘? 안 안 빌려줘요. 빌려줍니다. 대답이 없다.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니? 응? 좋아 좋다고 뭐래 하니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더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남자 관객석을 걸어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야?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대와 관객석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도 걸어요.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섭니다. 그래서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객한테 말을 걸 거예요. 그래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으니까 이게 무슨 극? 실험극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요. 그게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만하겠고 당신의 넥타이가 좋습니다.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누구한테? 누구 거 빌리겠다고. 지금 관객한테 말하는 겁니다. 관객한테 뭐 하겠다? 5분만 빌리겠다. 5분만 더 이상 어기지 않겠습니까? 빌려주시렵니까? 빌려서 착용을 해요. 관객이 막 웃으면서 빌려주겠지. 관객을 그게 참여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다룰 겁니다. 요런 거 많이 나와요. 빌린 거라고 생각하면 소중히 다룰 거야.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수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관객도 당신 소유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다. 뭐의 의미다? 소유의 본질. 소유의 본질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한다? 누군가에게 뭐다? 빌린 것이다. 이게 소유의 본질입니다. 자,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 재고 난 이만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쫓아옵니다. 왜 급한 걸음이에요? 시간. 5분 빌렸잖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에 쫓기죠. 빨리빨리 해야지. 어때요? 이제 당신은 멋진 분이에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이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관객. 빌려준 남성 관계. 여자에게 우리 하다만 이야기. 아까 뭐라고 했어? 나는 누구가 궁금하다. 당신 어머니가 궁금하다. 관심을 돌리려고 자꾸 그랬죠.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우린 당신 어머니에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한숨을 쉬고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지금 이런 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로지 엄마 이야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뭐 했어요, 지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를 요렇게 지워놓고 여기에 알맞는 지시문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시험 나올 거 미리 생각하고 좀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숨을 쉰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 자기 얘기.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러면 당신의 관심은 딴 데 있군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한숨 쉰 거예요. 나도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성품은 어떻습니까? 남폭, 상녀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남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어머니 승낙을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으리라는 뭐다? 암시를 주는 거다. 맞습니까? 자, 네. 요거 관객의 역할 한번 봅시다. 말을 하거나 소품을 빌리고요. 증인이 되고요. 극적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효과 뭐였어요?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뭐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전달. 합니다. 이마에 손을 얹다. 왜 그러시죠?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부딪혀다. 벽이라는 거 뭐예요? 요거지. 뭔가 어려워서요. 왜요? 난폭 플러스 상냥 이러니까. 당신을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자, 이 말에 이마에 손을 얹은 거예요. 쉽지 않겠네 이런 거지.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뭐야? 결혼에 이르까지 뭐 험난한 과정. 나는 맞아. 요거 험난한 과정을 겪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 머물러 있고. 뭐를 내세요? 용기. 원래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 네. 네. 너무 이뻐. 귀인이처럼. 그러면은 남자들이 쟤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가 많을 거야. 나같이 못생기고 돈도 없는 것이 이야기해봤자 거절이나 당할 거야. 이래가지고 도전을 안 한다고. 그럴 때 용기 있는 자가 나서면은 미인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기 내라고 여자가 하죠.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그러면은 이건 뭐야? 다른 말이죠. 화제 전화입니다.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덤은 뭐야? 그냥 주는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없죠. 시장 가면 네. 콩나물 2,000원어치 샀는데 한 움큼 집어가지고 더 주는 거 이게 덤이에요. 근데 자기 별명이 뭐라고요? 덤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주된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 이 정도 되겠지. 조금 더 주는 것 덤이다. 내 별명이.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인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네요. 그리운 게 있다. 덤덤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다. 뺑소니 친 거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뭐였어요? 사기고.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뭐한 거? 빌렸던 그러면 거. 누구하고 똑같아요? 남자. 여자의 남자. 아버지하고 남자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부자이면 붙들고 그냥 가난하면 그냥 와버려라 그랬는지 알겠죠.
네. 네. 엄마 입장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죠. 네. 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이 덤인 이유 나왔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뭐가 있어? 그럼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 긍정적.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버지하고 누가 같다 했어 지금? 남자. 이 남자하고 아버지가 비슷하죠. 네.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도 뭐야? 미워하지 긍정적. 않을 거라는 뭐다? 암시다. 암시. 맞아요? 혹시 그분도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덤덤 어머니에게 안 됐지만 덤이라는 점이 뭐예요? 좋아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이런 말 하시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어머니를 뭐예요? 이해하죠. 엄마는 성질나는 이야기지 요거. 그죠? 네.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덤 더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단단히 벼른다. 뭐를 벼를 것 같아요? 결혼. 사기꾼에게는 주지 않겠다. 맞아? 네. 저는 어머니 말을 뭐예요? 이해합니다.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 사실 덤 이야기는 처음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야 마음을 연 거죠.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죠.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슴속에 덮어졌죠. 당신은 참 어떤 분? 친절한 남자한테 뭘 느끼고 있어요? 호감.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온 겁니다. 그 목소리 그저 불러본 거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남자는 넥타이 풀어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물기에 젖어 있다는 건 뭐예요? 눈물이죠. 슬픔입니다. 덤의 의미 한번 봅시다.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거는 뭐다? 잠시 빌린 것이다. 빌린 것. 그러면은 무언가를 갖는다면은 그것은 뭐다? 무언가 갖는 거. 그거는 바로 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남자 이거 방백인데요. 방백은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지? 자, 여기 네.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요. 여기 관객이 있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인물 누구는 듣지 못하는 거라고 약속을 해. 여자. 여자는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듣는다. 그럼 관객은 저 여자는 이 남자의 대사를 듣고 있다,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제 뭐냐면은 미안한 마음으로 혼잣말로 하는 거야.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럽니다. 관객석을 거닐면서.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방백 부분이다. 중요합니다. 방백 부분. 이 대사는 여자는 지금 듣고 있다, 못 듣고 있다? 못 듣고 있다. 듣는다. 관객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여자는 못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을 여자가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대화하고 독백이 있고 대화는 주고받는 거고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고 방백은 뭐야? 다른 인물한테는 들리지 않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주로 속마음 할 때 그런다 했죠. 네. 현이한테 고백을 할까? 아니야. 그러다가 까이면은 졸라 창피한데 이러는 거.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의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듣는다. 됩니다. 혼잣말처럼 당신을 사랑해. 여자 남자 이건다. 뭐라고 계세요? 내 자산이 얼마쯤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죠? 네. 하필 이런 때 그거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생은 버릇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생각지도 말자.
재산을 생각지도 못하죠.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여자, 어머, 남자 어깨에 기댄다. 뭐를 겠어? 아니 처음 봐놓고 벌써 어깨에 기대요. 난리야. 하인 위압적으로 이거 긴장감 조성이죠. 남자한테 뭐하러 다가옵니까? 뺏으려고. 그 꼴, 어떤 꼴? 빼앗기는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눈을 감아요. 누구 보고 한 말이야? 여자. 그럼 뭐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창피한 모습. 감고 있는 걸요 이미. 어깨에 기대가지고 눈까지 감았어. 큰일 났네.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니 남자에게 덤벼들고요. 소지품을 몽땅 떨어가요. 맨 처음에 뭐 뺏어갔어요? 넥타이. 지금은 소지품.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다. 떠나가는 거 아니지. 빼앗겼지. 똑같습니다.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큰일 났어요. 미소까지 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 못 되죠. 시간이 지난 거. 이게 뭐야? 작가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야.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이파리를 몽땅 돌려주고 소리도 없습니다. 고양이 봤습니다. 고양이는 늙어지고 시간 지난 자 생명을 돌려줍니다. 요것이 뭐야? 나무하고 고양이가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예들이죠. 자,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몽땅 되돌려주고 소리가 없고요. 고양이는 뭐야? 늙어지고 시간이 지나가자 뭘 돌려줬어요? 생명을 돌려주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뭐예요? 나무하고 고양이는 소유한 것들이 뭐야? 사라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의 예를 지금 든 거예요. 남자가. 난 뭔가 진실한 걸 알고 있다. 이게 뭐야? 뭘 깨달았어? 소유에 대한 깨달음. 뭐야? 빌린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건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뭐 해야 된다? 돌려줘야 한다. 그걸 알았어.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요?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게 뭐다? 나의 자랑거리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그런데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간다. 의자에는 핸드백을 열고 사진 석장. 왜 석장이야? 응? 할머니, 어머니, 여자니까. 맞아요? 남자가 깨달았다고 한 거는 이거 알겠죠?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이제 뭐 뺏어가요? 모자 뺏어갑니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관다행은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의자가 떠났으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근데 나는 변명 같아. 그죠? 이거 좀 보세요. 이제 사진 꺼내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 뭐만 있는 거? 얼굴만 있는 거요.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사진. 저희 집 가면 여인들은 대체로 미인이라다. 자랑스럽게 미인이란 걸 증명한다. 사진을 본다.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춘다. 그의 시선, 누구의 시선? 아니 앞에 하인이 멈춰섰잖아. 그의 시선은 뭐야? 하인의 시선이 사진을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요? 밀어내고 있어요.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구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덤 중에 자기.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사진 중에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이러면 되게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22이에요. 꽃다운 처녀시군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신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얼굴이 당신 얼굴입니다. 몇 살입니까? 신목소리. 왜요? 왜 신목소리를 해야 돼? 45의 목소리. 맞아? 네. 45의 목소리를 내고 신목소리로 뭐야 목소리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려고.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죠? 이제 어떤 목소리? 푹신 목소리. 몇 살을 표현하려고? 70살.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얼굴에 되었던 사진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재미 한 개도 없네. 재밌어?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어디에 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 그러면은 소유물도 변하지만 사람의 얼굴도 어때요? 시간이 이르면 변화한다. 선생님도 너희들 나이 때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잘생겼겠지. 네. 여자에게 소유의 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간다 이 편을 한 거예요. 중략군 남자 여자 사랑 느끼고 행복합니다. 그 사이 하인은 저고리 양복 저고리죠. 뺏어갑니다. 남자는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뭐예요? 사랑은 더 어쨌다고요? 커졌다고 커졌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진심을 담아서 청혼을 합니다. 하인 봉투 하나를 냅니다.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준다. 봉투의 내용 나가라. 봉투의 내용은 뭐야? 어디서 나가라? 어디서? 저택에서? 이 저택에서 나가라. 주인으로부터는 경고문이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 고백? 인텔털. 빌털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충격받는다. 요거 이런 지시문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시문들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줄 거예요. 근데 지시문 문제가 선생님 제일 싫었어. 모두 빌린 것 뿐이죠. 달림도 구름도 한이바람도 여기 있는 나 그리고 여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그런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인간의 삶도 뭐다? 다 빌린 거다. 빌린 거. 충격받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뭐였다? 인텔털.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이게 실험극이기 때문이에요. 실험극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두 원래 사람 구두는 이렇게 안 클 거냐 일부러 네. 큰 구두를 가져오더니 자기 발에 신고요 구두발로 차낼 듯 이건 뭐 하는 거야? 나가라 그랬지 get out 그랬지 그래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 큰 구두로 차낼 것 같은 어떤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긴장감 조성하죠.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이 여자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지. 네. 당신을 빌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차마설이라고 선생님이 자꾸 이제 빌릴 차자에 말마예요. 그 이제 고전 수필인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빌린 것은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써요. 부정. 그런데 저기 한 거는 자기 소유면은 함부로 쓴다. 이런 게 있어요. 점점점 어쩌면 좋아? 뭐 하고 있어요? 걱정.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왜 할까요, 지금?
빈털털인 거 알았지? 네. 그런데 이미 남자를 뭐 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 맹세. 누구한테 했던 맹세? 엄마. 어머니한테 손을 들고 한 맹세. 맞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빈털터리 만나지. 만나지 말고 부자면 붙들어라. 글쎄 그건 이것을 보여줍시다.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게 사랑이라면 남자에게 뭐가 남는다고? 사랑이 남다면 여자에게는 뭐가 남겠습니다. 그거는 뭐다? 여자에게는 사진 석 장이다. 석장.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중년일 때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뭐 할 거다? 사진을 보여주면은 뭐 할 거다? 이해할 거다. 이해 못 하실 거요, 어머닌.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다.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끝이야. 이런 거지.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간다. 잠깐만요. 덤. 멈칫거린다.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외면하겠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나쁜 놈. 침묵. 덤으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 대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대사하면 안 되겠지. 악의적인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러면서 여지를 남기지. 그러면 뭐가 나타? 이 지시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행복한 게. 그러면은 요게 별표 3개일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거를 내겠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거 대사하는 사람이 당신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겠지. 악의적인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러겠지.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빌렸죠. 그리고 시간 되니까 돌려줬습니다. 빌렸고 돌려줘야 하는 게 뭐야? 소유의 본질입니다. 난 본색이 드러나고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뭐야? 덤으로 빌렸어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은 뭐다? 빌린 거다. 시간이 지나면 뭐 해야 된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게 소유의 뭐다? 본질이다.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그럼 차은우 얼굴도 빌린 거잖아. 왜 이렇게 차은우에 연연해? 차은우 저기 엑스레이 그 얼굴을 엑스레이 찍으면 해골밖에 안. 너무 심한가? 미안해.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줬다. 눈동자, 코, 입술 이거 다 빌린 거다. 누구든 관객의 사람을 붙잡고 여기도 관객을 참여하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르치며 이게 당신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관객 중에 하나.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다음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게 참여시켰어? 여자뿐 아니라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뭐야? 깨달으라. 이런 거지. 여자도 깨달아야 하지만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도 깨달아라. 맞아요? 여자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요거 뭐예요? 굉장히 큰 구두발. 원래 이 하인의 발은 요 정도 사이즈겠지. 그런데 이렇게 큰 구두발을 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쫓아내겠지. 그래서 실험극인 거예요.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무서운 긴장감이 최고죠. 남자는 뒷걸음친다.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한다.
난 가진 게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린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 빌렸던 관객을 또 주제의식을 인식. 내 말 들어보시오.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당신은 물건을 어떻게 달았어? 빌렸을 때 어때요? 험하게 다뤄 안 다뤄? 망가뜨리지 안 달아요. 않았을 거야. 어떻게 했어요?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참화설의 주제도 똑같은 거예요. 말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자기 말이면 함부로 탑니다. 그래서 말을 빌렸을 때는 잘못될 일이 없는데 자기 말일 때는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넥타이 빌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중하게 아꼈다가 소중하게 되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여자를 아까 빌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사랑하겠죠. 맞아요? 여자를 내 소유물로 생각 안 하고 당신을 내가 빌렸다고 생각하면은 더 사랑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앞에 약속하지만 당신을 소유하는 게 빌리는 동안 어떨게요? 넥타이를 소중하게 아꼈다가 돌려드린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은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이거는 이제 사랑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별의 시간이 오겠죠. 그럼 공손하게 돌려줄 거다. 그러면은 헌신적인 사랑, 아껴 묻는 사랑. 내 인생에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다? 빌린 거로 표현합니다. 그럼 빌린 거로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소유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했죠. 그런데 빌렸을 때는 자기 물건처럼 험하게 쓰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대단히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게 넥타이 빌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주었죠. 마찬가지로 당신이란 여자를 내가 빌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고 이별의 순간이 오면은 공손하게 되돌려 줄 거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한다. 맞아요? 진심 어린 고백으로 설득을 합니다. 구애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챈다. 여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그마에 돌아 부축에 일으키고 어머? 처음 만났는데 포옹까지 해요.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사기꾼. 누구? 아버지. 엄마가 이걸 제일 걱정했겠지. 결혼했다던데. 자, 빨리 가세요. 네, 어서 가요. 하고 둘은 뭐하러 갑니다? 결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문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쳐놓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러면은 너희는 뭐라고 쓸래? 막이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여기다가 네모 쳐놓으면 뭘 쓸 거야? 막이라는 건 뭐야? 연극이 뭐야? 여기 끝난다. 아까 이야기했지. 검정 커튼 이렇게 내린다 했죠. 연극이 뭐 했다? 끝났다는 걸 끝났다.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국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 나오면은 한 몇 퍼센트가 맞힐까?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은? 20%? 이거 많이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끝났지, 이 아이가. 네. 그러면은 이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현이는? 네. 그러면은 명품백 저기 남자친구가 사줘도 안 가질 거야? 근데 사주면은 사주면은 가질 거야? 그러면은 이런 남자를 만나면은 어떨 것 같아? 귀인이는. 응? 응?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네, 어서 가요. 이럴 것 같아? 솔직하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현이는. 도망가요. 어? 도망가? 도망가요. 차은우여도 조금 얘기를 들어봐요. 이야기를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설득하게 네. 걔가 간절하게 설득하고 구애를 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이 끝났습니다.